안녕하세요. 헌법의 기초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권에 대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헌법을 보면은 헌법 제일 먼저 총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2장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보통 말해서 이제 기본권 편이라고 하는 것이 제2장에 구성되어 있고, 제3장부터 국가의 여러 통치 기구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세 파트로 나누면 헌법의 총론에 해당하는 총강이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치기구론이 있는데요. 우리 헌법의 기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개관해줘야 되는, 다 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태까지의 시간은 헌법 총론에 걸친, 조문수는 작지만 사실은 헌법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보았던 시간인데 비해서 이제 지금부터 2시간에 걸쳐서 기본권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본다. 첫째, 자유권이 천부 인권이었던 근대 초기의 기본권에서부터 평화권, 유산에 대한 소유권 및 인간적 도움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는 현대적 기본권에 대해서 알아본다. 둘째, 기본권의 주체에 관해 알아본다. 네, 이제 학습 목표에 따라서 기본권의 역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의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순서를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헌법의 역사를 그 초기 첫 시간부터 이렇게 배웠고, 또 군데군데에서도 계속해서 헌법이 걸어왔던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세계의 역사도 이렇게 소개를 많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배우려고 해도 우리가 헌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이것을 언급을 함으로 해서 기본권의 역사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설명을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헌법의 종류에는 이제 근대 헌법이 있고 현대 헌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대 헌법 주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고,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혹은 복지국가적 헌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헌법이 일정한 시기를 가다가 그것에 약간의 이제 변용, 이제 변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근대 헌법하고 현대 헌법은, 현대 헌법을 이제 사회국가,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면 이제 복지국가 헌법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헌법,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입헌주의 헌법이고, 이제 보통 이제 자유주의 시대의 자유주의 국가죠. 이렇게 했는데, 이 시대라고 하는 건 뭐 거의 그대로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분명히 변화가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변용이라는 표현도 쓰고 수정됐다고 하는 표현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근대 헌법을 완전히 서양에서 시작된 이 근대 헌법을 완전히 부정한 그런 헌법도 있었죠. 그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 헌법입니다. 러시아 헌법부터 시작된 이 사회주의 국가 헌법은 서양에 있어서의 서구의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근대 헌법의 체제 자체를 완전히 여기는 이제 부인한, 그러니까 부인한 그런 형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변용은 근대 헌법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그래서 많이 추가되고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아무튼 이러한 것이 현대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당연히 이 현대 헌법에 해당하는, 여기 이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고, 북한 헌법은 이 사회주의 국가 헌법을 계승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각도에서 볼 때 근대 헌법부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국가 고유의 헌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그 이전 시대, 보통 이제 봉건 시대나 군주 시대, 고대 이런 시대의 헌법하고 근대 이후의 헌법하고 차이가 뭐 하나를 들으라면 뭐냐고 하면은 바로 기본권이라고 하는, 아무튼 기본권 내지 인권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의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급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근대 헌법 이후부터는 통치기구는 그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이제 의회주의라든가 이렇게 이제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통치기구는 예전에도 있었고 현대 헌법에도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것은 기본권이 추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대 헌법과 현대 헌법에는 이제 기본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근대 헌법에는 이제 기본권 중에서도 주로 자유권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것이 대거 이제 헌법에 들어왔는데 비해서 현대 헌법에는 이제 자유권도 있고 동시에 사회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이제 적용이 안 되는 나라들이 있죠. 우선 뭐 영국은 헌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헌법 전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할 계제가 안 되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미국도 근대 헌법으로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여 년이 지나는 오늘날에 있어서 미국은 사회권을 어떻게 했는가? 내용적으로 보면 역시 미국도 이 사회권을 대공황 시기에 나름대로 수용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또 미국식대로 사회권에 대해서 일정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빼놓고 보면은 이렇게 근대 헌법과 현대 헌법 사이에 있어서 이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권의 역사에 대한 그 교양을 그렇게 마치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 10조를 보도록 하죠.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 헌법 10조인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용어를 정확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나왔고, 그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본적 인권을 확인한다. 국가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 누가 의무를 진 겁니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 10조가 우리나라 이제 기본권의 정말 기본권 조항 중에서 최고의 조항으로 헌법 10조가 이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헌법 1조, 10조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을 지탱하는 두 개의 조문이다, 두 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본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본권, 이건 이제 독일의 용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기본권으로 됐습니다. 독일의 나름대로의 이제 그룬트레히트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독일법 체계를 개수했기 때문에 독일의 헌법에 있는 이 그룬트레히트, 이것이 이제 당연히 이제 일본어로 가서 번역이 됐고, 동시에 이제 또 우리나라도 그걸 답습을 했다고 보이는데, 이 그룬트레히트라는 게 이제 베이직 라이트 또는 이제 영어로 치면 아무튼 펀더멘털, 이제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아무튼 이 토대, 뿌리, 이 근본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튼 기본권, 기본적 권리, 기본권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이 기본보다도 이 용어에 충실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근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권리, 근본권, 물론 이제 이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근본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이 헌법에서 있는 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오늘날의 사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런 권리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근본적 권리라는 의미로 기본적 권리, 기본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번역은 원래는 이제 기본이라는 거나 뭐 근본이라는 것이 동의어로도 쓰이지만 아마
용어가 지금에 와서 약간 좀 이게 달라져 있는 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강조할 것은 근본 권리로서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인 원리고 또 이렇게 인권도 근본적인 권리를 민법이나 형법상에서 나오는 이런 권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권리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이렇게 중요한 근본적 원리들과 이 근본적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무슨 법입니까? 근본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모두 다가 또 근본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헌법에는 이렇게 근본적인 원리와 이런 권리들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이 최상의 법이 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하위법들은 뭐 무효로 선언되는 그런 것도 바로 여기에서 연유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개 기본권에 대한 이제 그 기본 입장을 기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헌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기본권이라는 얘기를 쓰지만 밖에 나가면은 기본권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용어는 좀 알아요. 인권도 국민들한테 좀 친숙하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인권하면은 좀 이렇게 일정한 거리감이라든가 생소하게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익숙해진 용어는 인권인 것 같아요. 기본권 하면은 정말 생소한 감을 국민들은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기본권과 인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도 되게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건국대에 계시는 이재승 교수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역사적인 관계이고 또 하나는 규범적인 관계이다. 첫 번째 이제 역사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기본권 자체가 인권의 발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서구 인권이나 기본권이나 이게 서구적인 중요한 법률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서구 역사를 얘기를